켄즈마입니다. 오랜만에 구독자분께서 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 준비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메일 주셨어요.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아이 셋 엄마이시고 40대 초반이세요. 아이들은 이제 중1, 초등학교 5학년, 셋째 7살 이렇게 ESL로 어학원을 다니면서 아이 셋 무상 교육이 가능한 거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엄마 영어 수준이 고등학교 이후 영어 쓸 일이 없어서 전혀 공부한 적 없고 정말 제대로 못 알아듣고, 또 전공도 영어와는 무관한 전공 하셨고요. 다들 여기 와서 계신 엄마들 다들 비슷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 그리고 근데 문제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아이들을 끌고 가서 다들 고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캐나다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자, 제일 큰 걱정 1번. 아이 셋인데 제가 ESL 다니면서 아이들 케어가 가능할까요? 등하교 시간이 제일 걱정입니다. 뭐 학교 근처에 집을 구할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아니면 애들 등하원 아르바이트, 주변 노인들 부탁해서 등하원만 알바를 쓸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저만의 계획인데 이게 현지에 사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카페에 글을 남겼는데 의견이 분분하셨다고 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으시고, 주객이 전도되어 아이들 케어 전혀 못하고 엄마가 공부에 허덕여서 아이들 공부하러 유학 온 게 아니라 엄마 공부로 주객이 전도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자, 쓰신 거 처음부터 이렇게 쭉 얘기를 해드리자면, 아이 셋인데 제가 ESL을 다니면서 아이들 케어가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지금 질문 주신 질문자님, 구독자님, 성함을 제가 모르겠는데 무슨 이제 이 성함을 만약에 뭐라고 우리가 할까요? 은영님이다. 이름을 만약에 은영님이다라고 한다면 은영님이 가능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은영님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근데 여기 런던에 아이 셋 케어하면서 ESL 하시는 엄마들 되게 많아요. 자, 아이들 등학교 시간이 제일 걱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런던의 그 펜쇼 칼리지 여기에 있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아이들 학교 보낸 다음에 와서 수업할 수 있게, 그리고 애들 학교 끝나기 전에 맞춰서 가서 애들을 맞이할 수 있게 이렇게 수업 시간이 돼 있어요. ESL은 본과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이유로 여기 오시는 엄마들이 참 많죠. 자, 그리고 계획은 우선 아이들 학교 근처에 집을 구할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네,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아이들 학교 근처, 그러니까 도보거리 안에 혹은 스쿨버스 딱 되는 데 안에 운이 좋으면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에서처럼 집들이 부동산에 쭉쭉 나와 있고 나는 거기서 이렇게 하나를 픽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렌트 같은 경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것도 맞고, 렌트 매물 자체가 잘 없어요. 한국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한국 사람이라는 건 캐나다에서 수입이 없고 인컴이 없고 캐나다에서 집을 구해서 그 렌트를 살았던 렌트 히스토리가 없는 사람한테 내 집에 렌트 들어와서 살아라 할 만한 사람이 결국에는 한인들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캐네디언들은 거의 그런 사람들한테 집을 잘 안 줘요. 못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무슨 이제 한국처럼 그렇게 막 집이 쭉쭉 나와 있지도 않지만 그 안에서도 더 집을 얻을 수 있는 그 폭이 훨씬 더 적은 거죠. 렌트 이력이 없고 여기에서 소득이 없는 유학생이라는 특수한 상황, 그게 이제 더 그 범위를 좁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원하는 곳에 집을 구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그렇게 잘 되면 좋은데, 네. 그리고 등하원 아르바이트, 주변 노인들, 이거는 어머니 본인이 영어를 이렇게 이웃들과 사귈 만큼 하실 수 있을 때 이런 것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거를 이렇게 이웃에 사는 사람이 부탁을 해서 제가 차에 같이 이렇게 태우고 다녔던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친한 사이거나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아파트 매니저가 야, 몇 호에 사는 누구 걔도 네 딸 다니는 그 학교에 다니는데 학교 출퇴근하는 거 부탁하고 싶어 하더라. 그 뭐 이렇게 소액이지만 돈을 조금 이렇게 보태주고 하면 같이 태우고 갈 수 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준 적은 있거든요. 뭐 그렇게 이제 영어로 누군가와 이웃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뭐 쓰레기 버리는 날 이렇게 옆집 사람이랑 마주쳤는데 옆집 사람이 반가워하면서 와서 영어로 막 이렇게 뭐 얘기하면 난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 내가 말을 해도 막 말을 할래도 너무나 두려워. 그래서 안 마주쳤으면 좋겠고 마주쳐도 마주칠 것 같으면 막 얼른 도망가고 이런 삶이라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아마 현지에 사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는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주계기 전도돼서 아이들 케어를 전혀 못하고 엄마가 공부에 허덕여서 아이들 공부하러 요학 온 게 아니라 엄마 공부로 주계기 전도 여기 다 그러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아이들 케어를 근데 포기하실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공부에 허덕이세요 다들. 그리고 애들은 여기 캐나다 학교가 한국처럼 막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숙제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신나게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니까. 그래서 캐나다 데려오시는 거 아닌가요?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우면서도 공부에 막 한국에서 그렇게 치이게 막 뭐 그런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애들은 놀아요. 막 학교 숙제 하느라고 막 허덕허덕 하는 건 엄마. 그래서 제 어떤 라이브 영상에서도 그 집안에서 공부하는 건 나 혼자다. 애들은 다 학교 갔다 오면 팡팡 놀고 그러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물론 주객이 전도된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을 전혀 케어하지 않고 엄마가 막 본인만 공부하고 이런 상황을 얘기하실 텐데, 글쎄요. 한국 엄마들이 그러실까요? 본인이 여기 오신 목적이 있는데 본인이 공부하기 위해서 애들을 내팽개치실까요? 글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문제가 된다고 하셨어요. 맞나요? 맞아요. 아이들이 학교 안 가는 날이 있어요, 여기는. 뭐, 이렇게 PA데이, 뭐, PD데이 해가지고, 교직원들이 이렇게 뭐 하는 날이 있나 봐요. 그러면 이제 학교를 안 가는데, 지금 나이를 보니까, 중학교 1학년, 07년생, 하고, 09년생, 그리고 2011년생, 뭐, 이렇게. 여기 큰아이들이 있으니까 큰아이들이랑 같이 집에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나이로 이제 보면은 12세 정도를 이제 집에 혼자 있을 수 있는 그런 나이로 보는데, 뭐 꼭 딱 잘라서 12세, 뭐 누가 찾아와가지고, 너 아이디 내놔봐. 너 12살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제 너무 이웃에서 보기에 너무 어린 아이들을 집안에 방치해놓고 엄마가 자리를 비워갖고 애들이 위험해 보인다. 뭐 이러면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는 나이가 12세가 안 됐지만 애가 뭐 성숙하고 덩치가 커가지고 뭐 얼핏 보기에 12세처럼 보인다던가 뭐 그러면 큰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7살 아이가 지금 제일 문제인 거잖아요. 뭐 12세라고 해서 뭐 11세인데 뭐 그러면 절대 안 돼. 이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처음 왔을 때 아이가 이제 그런 여기 나이로 11세 반 정도 된 상황이었는데 그때 뭐 집에 혼자 놓고 왔다 그랬어요. 회사 동료들도 뭐 나이가 그 정도니까 뭐 이렇게 이해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큰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네, 같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2번. 나이가 40대 초반이신데 학교 생활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네, 당연히 걱정 있으시겠죠. 40대 이제 이 두뇌가 절대 학생 때 같이 그렇게 팍팍 안 돌아갑니다. 숙제가 많다고 하던데 숙제를 하면서 애들 숙제도 봐줄 수 있을까 싶어요. 뭐 숙제가 많다고 뭐 그 ESL에서 숙제가 많다. 글쎄요.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영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자, 근데 숙제를 하면서 애들 숙제도 봐줄 수 있을까? 이거는 본인 숙제 양이 많고 뭐 시간이 없어서 못 봐주시는 게 아니고 아마 영어가 숙제를 봐주실 실력이 안 되셔서 못 봐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 숙제는 본인이 봐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본인이 ESL을 처음 시작한 상황인데, 애들 다 영어로 된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고 영어로 쭉쭉 써있는 아마 엄마들 ESL 처음 시작하신 분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상태일 거예요. 애들 학교 공부하는 프린트물이나 그런 게. 근데 어떻게 애들 숙제를 봐주실 수 있겠어요? 이거는 시간 문제가 아니고 엄마가 영어 실력이 안 돼서 못 봐주실 겁니다. 그럼 뭐 숙제를 꼭 봐주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튜터를 따로 쓰시거나 그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는요. 저희 시아버님이 아시는 분이 캐나다에 사신대요. 일적으로 몇 번 보신 사이고 제가 가면 그쪽으로 가서 좀 도움이라도 받아야 하는 건지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지 제가 아는 것도 시아버님이 아시는 분이 제가 아는 것도 아니고 시아버님이 아시는 분이라 좀 불편할 것 같긴 한데 모르는 사람보다 그래도 건너 아는 사람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네요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아시는 것도 아니고 시아버님이 아시는 거고 그리고 시아버님이 막 잘 아시는 분이라서 오라 그러라고 내가 챙겨주겠다고 이러시는 것도 아니고 일적으로 몇 번 본 사이 그런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한다는 자체가 그분 되게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꼭 도와줘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한테 억지로 막 도움을 청하는 것도 굉장히 청하시는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우시겠죠? 예. 그냥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인맥은. 그러니까 막 내가 아는 한국에서 친하게 지냈던 엄마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랑 이렇게 같이 교제하던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가 먼저 캐나다에 갔어요. 그래갖고 뭐 땡땡이 엄마도 얼른 오세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다 여기 터 닦아놨어. 오면 내가 다 도와줄게.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도움을 이렇게 받고 하다가 뭐 서로 사이가 틀어지거나 이러는 경우도 숱하게 많죠.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그런데 이렇게 뭐 도움을 먼저 줘야 될 마음이 있지도 않은 이런 몇 달이 건넌 이런 사람들하고의 관계 크게 의미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런 말씀 쓰셨어요. 여기에 문제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아이들을 끌고 가서 다들 고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거는 아닌가 싶으신 게 아니고 다 고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생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 고생하십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다 고생할 거예요. 이거는 100% 이미 이제 확정 오신다라고 했을 때는 고생은 그냥 요새 좀 뭐라고 하죠? 그런 거? 제가 한국 어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고생은 이미 확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지 않을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네.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 오려고 하시죠? 그 가치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기에 오셔서 얻고자 하시는 가치. 그것의 무게. 그리고 고생을 할 것이다. 고생을 한다라는 그 사실. 이 무게를 저울질 해보세요. 그래서 더 무거운 쪽을 택하시면 되죠. 고생을 더 할 것이다. 그래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얻어지는 이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 고생을 하고 이걸 얻는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얻을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고생을 감수하고 와야 된다 하면 오시는 거죠. 고생을 안 하고 이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두 가지를 무게를 재셔서 더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는 쪽에 결론을 따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또 이렇게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답변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어떤 실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피상적인 정보 이런 거를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이 더 저도 답변하기 되게 수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신 분들 아주 사소한 거라도 많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메일로 딱 질문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좀 이렇게 특정한 사람 캔줌마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하시면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서 카페를 하나 만들까 그래가지고 카페에다가 그냥 글을 올리시는 그런 식으로 할까 조금 고민이거든요. 어떤 게 좀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에 좀 편할지 제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또 댓글로 많이 많이 호응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도 보내주시고요. 감사합니다.